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맛있는 음식을 보면 먹고 싶지만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어서 후회하게 되는 경우 말입니다. 아니면 예전에는 잘 먹던 음식들이 이제는 부담스러워서 점점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줄어드는 것 같아 걱정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할 때 혼자서만 다른 음식을 먹어야 해서 마음이 서운하셨던 경험도 있으실 텐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소화가 편한 조리법 5가지와 식사 전후의 소화를 돕는 간단한 습관들, 그리고 한 끼 식사의 영양소를 쉽게 체크할 수 있는 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런 소화가 안 되는 고민들은 50대 이후에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속 요리사인 위장의 기능이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게 되거든요. 마치 젊은 요리사가 바쁘게 일하던 주방에서 이제는 조금 더 여유롭게 천천히 일하게 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의료계에서는 50대 이후 위산 분비량이 20대에 비해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어요. 10명 중 7명 정도가 이런 변화를 경험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최동길 씨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실까요? 74세이신 최동길 씨는 만성 위염으로 몇 년간 고생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라고 하셨고, 그래서 매일 죽이나 미음만 드시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속이 편하니까라고 생각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체중이 7kg이나 빠지고 기력이 떨어져서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셨거든요. 무엇보다 손자들이 놀러 왔을 때 함께 밥을 먹지 못해서 마음이 아프셨다고 합니다. 최동길 씨가 특히 힘들어 하셨던 건 외식이었어요. 가족들이 삼겹살집에 가자고 해도 할아버지는 속이 안 좋으시니까 집에서 죽 드세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서러우셨다고 하더라고요. 나이 들면서 이런 소외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의료계에서는 이런 상황을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근육량 감소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이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받지 못해서 근육과 체력이 약해지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최동길 씨는 어떻게 변화하셨을까요? 소화의 편한 조리법을 배우신 후 3개월 만에 체중이 5kg 늘어나고 기력도 많이 회복되셨어요. 지금은 손자들과 같이 밥 먹는 게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라고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심지어 이제는 가족 외식에도 함께 가셔서 소화 편한 메뉴를 골라 드시면서 대화를 즐기신다고 해요. 최동길 씨가 즐겨 드시는 메뉴 중 하나가 소화 편한 불고기덮밥인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소화라는 것을 한번 여행에 비유해 볼게요. 음식이 입에서 시작해서 위를 거쳐 장까지 가는 긴 여행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여행길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올바른 조리법입니다. 첫 번째 비밀은 부드럽게 만들기입니다. 고기를 예로 들면 덩어리째 구워서 드시는 것보다 얇게 썰어서 조리하거나 다진 고기로 만들면 우리 몸속 요리사인 위장이 훨씬 일하기 편해집니다. 최동길 씨의 불고기덮밥도 고기를 아주 얇게 썰어서 간장과 배, 양파로 조린 것이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배를 넣는 이유인데요. 배에 들어있는 효소가 고기를 더욱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자연의 연육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수분 공급입니다. 마른 음식보다는 국물이나 소스가 있는 음식이 소화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마치 마른 길보다 물길이 있는 곳이 배가 다니기 쉬운 것과 같은 원리예요. 최동길 씨 같은 경우에는 불고기에 국물을 조금 넉넉하게 해서 밥과 함께 드시니까 훨씬 부담이 적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온도 조절입니다.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은 위장에 자극을 줄 수 있어요. 미지근한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뜨거운 음식을 후후 불면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조금 식혀서 드시는 게 위벽에 부담을 주지 않아요.
이번에는 69세 이명자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이명자 씨는 변비와 소화불량으로 정말 고생이 많으셨어요. 일주일에 2번 정도밖에 화장실에 가지 못하셨고 항상 배가 빵빵하고 답답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변비약에 의존하셨는데 약을 먹어도 일시적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식이섬유가 풍부한 요리를 꾸준히 드신 후 3개월 만에 약 없이도 편해지셨다고 합니다. 이명자 씨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고민이 있으셨어요. 변비 때문에 자꾸 화장실 가는 것이 신경 쓰여서 외출을 자제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더욱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지셨던 거예요.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소화 문제가 단순히 배 아픈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거든요. 이명자 씨가 특히 좋아하시는 메뉴가 연근 두부 전골인데요. 왜 이런 음식이 도움이 될까요? 연근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이것을 장의 청소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장 속을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좋은 세균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거든요. 연근 100g에는 하루 필요한 식이섬유의 약 30% 정도가 들어있어요. 커피잔으로 비유하면 작은 커피잔 하나 정도의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부는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 공급원이면서 동시에 부드러워서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마치 위장이 좋아하는 친한 친구 같은 음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골로 끓여서 드시니까 수분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고 온도도 적당해서 소화에 도움이 되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식재료들이 소화에 도움이 될까요? 건강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추천하는 식재료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단백질 공급원으로는 두부, 계란, 생선이 좋습니다. 특히 생선은 기름기가 적은 흰살 생선이 더 부담스럽지 않아요. 고등어나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도 좋지만 소화가 예민하신 분들은 대구, 가자미, 민어 같은 흰살 생선부터 시작해 보세요. 고기를 드실 때는 기름기를 제거하고 얇게 썰어서 조리하시면 됩니다. 특히 닭가슴살이나 돼지 안심 같은 부위가 소화에 부담이 적어요. 채소는 섬유질이 풍부하지만 생으로 드시기보다는 삶거나 쪄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생채소는 씹는 맛은 좋지만 소화에는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당근, 무, 호박, 감자 같은 뿌리 채소들은 특히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영양가가 높아요. 브로콜리나 양배추도 좋은데 살짝 데쳐서 드시면 소화가 훨씬 편해집니다. 곡류는 현미보다는 백미가, 거친 잡곡보다는 부드러운 곡류가 소화에는 더 편합니다. 하지만 영양소를 고려했을 때 무조건 백미만 드시는 것보다는 현미와 백미를 반반 섞어서 드시거나 잡곡을 넣으실 때는 하룻밤 정도 충분히 불려서 부드럽게 지으시면 됩니다. 귀리나 보리 같은 곡류는 특히 오래 불려야 소화가 편해져요. 과일은 어떨까요? 과일도 소화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바나나는 부드럽고 칼륨이 풍부해서 소화에 좋고 사과는 펙틴이라는 성분이 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다만 사과는 껍질을 벗기고 드시거나 갈아서 드시면 더 좋아요. 배도 소화 효소가 들어 있어서 고기 요리에 넣으면 도움이 되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평소에 어떤 음식들이 속을 편하게 해주시는지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음식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다수의 연구에서 밝혀진 내용을 보면 같은 음식이라도 먹는 방법에 따라 소화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져요. 첫 번째로 꼭 기억하실 점은 천천히 꼭꼭 씹어 먹기입니다. 음식을 입에서 충분히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이 위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첫 번째 단계거든요. 한 입에 30번 정도 씹으시면 좋은데 처음에는 15번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시면 됩니다. 씹는 횟수를 늘리는 쉬운 방법이 있는데요. 한 숟가락 드시고 나서 수저를 내려놓는 습관을 들이시면 자연스럽게 천천히 드시게 되거든요. 두 번째는 적당한 양 먹기입니다. 우리 위의 크기는 주먹 크기 정도인데 너무 많이 먹으면 위가 늘어나서 소화액이 음식과 잘 섞이지 못해요. 배가 70% 정도 찬 느낌일 때 수저를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걸 판단하는 쉬운 방법은 조금 더 먹을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들 때 멈추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규칙적인 식사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일정한 패턴을 좋아해요. 매일 비슷한 시간에 식사를 하면 위장도 그 시간에 맞춰 준비를 하게 됩니다. 특히 아침 식사가 중요한데 아침을 거르시면 하루 종일 소화 리듬이 깨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어요. 바로 식사 환경입니다. TV를 보면서 드시거나 신문을 읽으면서 드시면 뇌가 음식에 집중하지 못해서 소화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가능하면 식사에만 집중하시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잠깐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마음의 상태가 소화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기분이 안 좋을 때 속이 더 쓰리거나 소화가 안 되신 경험 있으시죠? 이는 우리 뇌와 장이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계에서는 이를 뇌-장축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서 마음이 편해야 배도 편하다는 뜻이에요. 최동길 씨와 이명자 씨 모두 음식 변화와 함께 식사에 대한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더 큰 효과를 보셨다고 하세요. 이제는 먹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 없이 식사를 즐길 수 있을까요? 먼저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오늘 소화가 안 되었다고 해서 자책하지 마세요. 내일 다시 천천히 조심스럽게 드시면 됩니다. 또한 가족들과 식사할 때도 나만 다른 걸 먹어야 해라는 생각보다는 우리 가족 모두가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소화에 좋은 조리법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가족 구성원에게 도움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찌개를 끓일 때도 맵지 않게 끓이고 고기는 미리 양념해서 부드럽게 만들어 놓으면 온 가족이 함께 드실 수 있어요. 계절에 따라서도 우리 몸의 소화 기능이 달라집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름철에는 더위 때문에 차가운 음식을 많이 찾게 되는데 너무 차가운 음식은 위장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특히 냉면이나 물냉면 같은 차가운 국수류를 드실 때는 중간중간 따뜻한 국물이나 차를 함께 마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원한 음식을 드시고 싶으시면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것보다는 상온에 조금 두셨다가 드시거나 따뜻한 차를 함께 마시시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철에는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소화 기능도 같이 떨어질 수 있어요. 추운 날씨에 집에만 계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움직임이 줄어들고 그러면 장의 운동도 느려지게 되거든요. 이때는 가벼운 산책이나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을 식후 30분 후에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냥 제자리에서 걷기만 해도 충분해요. 봄과 가을은 소화에 가장 좋은 계절이에요. 날씨도 선선하고 활동하기 좋거든요. 이때 다양한 제철 식재료로 소화에 좋은 요리를 만들어 드시면서 몸의 컨디션을 끌어올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봄에는 냉이, 달래, 쑥 같은 봄나물들이 소화에 도움이 되고 가을에는 무, 배추, 연근 같은 식재료들이 좋아요. 여기서 잠깐 운동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무슨 운동이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소화를 위해서는 가벼운 운동이 정말 중요해요. 격한 운동을 하라는 게 아니라 식후에 10분 정도만 천천히 걸어주셔도 소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이 어려우시면 식후에 벽에 등을 대고 서 계시기만 해도 좋아요. 바로 눕지 않고 30분 정도는 앉아 있거나 서 있으시는 것만으로도 위산이 역류하는 것을 막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약물 복용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릴게요. 혈압약이나 당뇨약 등 다른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런 약들 중에는 소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소염 진통제나 아스피린 같은 약들은 위벽을 자극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식후에 드시고 물을 충분히 마시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약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담당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시기 바라요. 마지막에 특별한 팁이 있으니까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소화가 편한 것만 생각하다 보면 영양소가 부족해질 수 있어요. 특히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집니다. 단백질은 우리 근육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하루에 체중 1kg당 1g 정도는 드셔야 하는데 60kg이시라면 60g 정도입니다. 이를 실생활에서 비유하면 손바닥 크기의 고기나 생선 또는 두부 반모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은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에서 얻을 수 있어요. 하루에 무지개 색깔을 모두 먹는다는 생각으로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보라색 등 다양한 색의 식재료를 드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빨간색은 토마토나 빨간 파프리카, 노란색은 당근이나 호박, 초록색은 시금치나 브로콜리, 보라색은 가지나 자색 양파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자, 이제 오늘 약속드린 실천 가이드를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소화 편한 조리법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식재료를 작게 썰어서 조리하기. 고기는 얇게, 채소는 한 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두 번째, 충분한 수분과 함께 조리하기. 볶기보다는 끓이거나 찌는 방법을 활용해 보세요. 국물이 있는 찌개나 전골류가 특히 좋아요. 세 번째, 적당한 온도 유지하기. 너무 뜨겁지 않게 입안이 화상 입지 않을 정도의 온도로 드세요. 네 번째, 기름기 조절하기. 기름을 아예 안 쓰는 것보다는 올리브 오일이나 들기름을 조금씩 사용하세요. 다섯 번째, 향신료 대신 천연 조미료 활용하기. 마늘, 생강, 양파로 맛을 내시면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식사 전후 소화 돕는 습관들도 알려드릴게요. 식사 전에는 5분 정도 심호흡하기.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세요. 식사 중에는 천천히 꼭꼭 씹기. 한 숟가락 먹고 수저 내려놓기를 실천해 보세요. 식사 후에는 30분간 앉아서 휴식하기. 바로 눕지 마시고 편안히 앉아 계세요. 식후 1시간 후에는 가벼운 산책하기. 계단 한층 오르내리는 정도의 운동이면 충분합니다.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식사 마무리하기. 늦은 시간 식사는 숙면에도 방해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끼 영양소 체크리스트입니다. 단백질은 손바닥 크기 1개 분량, 고기, 생선, 두부, 계란 중에서 선택해 주세요. 탄수화물은 주먹 크기 1개 분량, 밥, 면, 감자 등으로 드시면 됩니다. 채소는 2주먹 크기 분량으로 다양한 색깔로 구성해 주세요. 지방은 엄지손가락 크기 1개 분량, 견과류나 기름 등으로 섭취하시면 되고요. 수분은 식사와 함께 미지근한 물 1컵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지금 시작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최동길 씨도 74세의 변화를 시작하셨고 이명자 씨도 69세에 새로운 식단을 시작하셨거든요.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바꿔나가시는 겁니다. 오늘은 천천히 씹어 먹기부터, 내일은 수분 충분히 섭취하기부터 시작해 보세요. 댓글로 비슷한 경험이나 나만의 소화 편한 요리법을 공유해 주시거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소개해드린 최동길 씨의 소화 편한 불고기덮밥과 이명자 씨의 연근 두부 전골을 직접 만들어보는 과정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레시피와 조리 팁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맛있고 편안한 식사하세요. 감사합니다.